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태어나자마자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얘는 도무지 누구를 찍을 줄 모르는데. 진정한 의미의 부동층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찍는 거예요. 와! 하다 찍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회의 좌우 대결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번에 애들이 많이 찍었대. 그게 좌든 우든 어디든 아, 요번에 신생아가 많이 찍었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우리가 맨날 갈라져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맞이했고, 그래서 조국이 분단됐는데, 감정은 이해가 돼도 누가 되든지 간에 저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되고 나면 우리 전부 다 밀어줄 준비가 돼 있고, 잘만 하면 서로 손잡고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자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진짜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스스로 자꾸 북돋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는데 또 어떤 어머님이 아이고 요즘에 텔레비전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내가. 예, 이제 텔레비전에 후배들 나올 때 됐고, 예,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오늘 10대, 20대, 30대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20살 넘은, 그러니까 성인들 20살 넘은 성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싹 다. 네, 손 내리세요. 예, 오늘 이 사람들하고 전부 다 싸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애기 동자가 빙의했다고 생각하시고 10대 청소년들이 제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10대는 투표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돼야 지금 투표권이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농담 삼아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또는 13살이 되면 교육감 선거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감들이 애들 눈치를 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서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알아서? 그래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태어나자마자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얘는 도무지 누구를 찍을 줄 모르는데. 진정한 의미의 부동층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찍는 거예요. 와! 하다 찍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회의 좌우 대결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번에 애들이 많이 찍었대. 그게 좌든 우든 어디든 아, 요번에 신생아가 많이 찍었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우리가 맨날 갈라져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맞이했고, 그래서 조국이 분단됐는데, 감정은 이해가 돼도 누가 되든지 간에 저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되고 나면 우리 전부 다 밀어줄 준비가 돼 있고, 잘만 하면 서로 손잡고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자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진짜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고요.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으니 제가 지금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료 강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이제 아니, 무료 강연은 아닙니다.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줍니다. 얼마 전에 여기 양산에서도 섭외가 들어와서 올라 그랬는데 막판에 교장 선생님께서 정치적 성향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 교장 선생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가서 정치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슨 정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눈 작고 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혹시 정치적인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좌우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헌법 얘기하자는 건데요,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그 저학년 얘기에서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그 헌법 읽고 헌법 독후감을 썼더니, 헌법 읽고 너무 좋아서 헌법 독후감을 썼더니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대 나온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자가 할 얘기 없냐 그래서 전화 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 그랬어요.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랬대요.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문학을 전공해야 별을 보냐, 지리학을 전공해야 내비게이션을 보냐, 가정학과를 나와야 집안일을 하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헌법의 주인이 누군데?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헌법 130조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2항에 딱 한 번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겠냐고. 국민하고가 아니면 권력이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재헌국회의 정신인데,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깨 힘주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부 다 나중에, 이거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애들 만나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너 아저씨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그랬더니 게임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난 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빙의 됐어. 여러분, 게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만들었잖아.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안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하고 싶게 만들었지. 그리고 신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K게임 산업, 대한민국 경제 공헌, 이렇게 해놓고 왜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게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들 하는 게임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게임, 애니팡에 미쳐가지고 짐승 대가리 맞추는 게임에 미쳐서 개대가리 3개 맞추면 개대가리 3개 없어지고, 새대가리 3개 맞추면 새대가리 3개 없어지고, 거기 전부 다 미쳐가지고 카톡으로 전부 다 밤에 친구한테 친구 추천 보내고 그래가지고 다 원수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 게임을 하는 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들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자 이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네 새끼 키워봐라. 그렇게 되나? 지금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여기 다 계시겠지. 맞아요. 내 새끼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새끼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자식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 못 드는 부모 봤습니까? 아이고 옆집에 이번에 시험 성적이 안 좋대더라, 걱정이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부모 봤습니까? 없습니다. 옆집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존감을 키워준 건 옆집의 호연이 엄마였습니다. 저보고 맨날 아이고 눈도 이만하면 됐다, 키도 이만하면 됐다, 공부는 잘하나 못합니다,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만 해라, 건강은 하나 무릎이 안 좋습니다, 성장통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안 부러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릎이 아프면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안 맞는 말입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파요. 방법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안 하면 해야 되는데 해서 괴롭고, 하면 한 대가 아파서 괴롭고, 병원에 가면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말랍니다. 그럼 의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리고 의사들은 왜 그렇게 자꾸 약을 올립니까? 엑스레이 사진 걸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으로 맨날 그래요. 모른다 봐도. 약 올리나 지금? 제가 아니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굳이 안 덧붙여도 되죠? 내가 워낙에 많이 당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당해서 힘들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해보니까 이렇게 다 자산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그렇게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 그럴 자격이 어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애들이 저한테 빙의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 주장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찬성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 역시 나의 생각에 찬성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함께 대화를 하고, 다만 내가 서로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서로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의견을 또는 나의 의견을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 반대하셔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분이 나온다면 게임을 수능 과목으로 정식 채택합시다. 자, 10대 학생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 되지. 여러분 게임 안에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교육적 가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게임을 해보세요. 단계별 학습입니다.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가지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단계별 학습. 둘째, 협동학습입니다. 편을 먹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셋째, 자발적 학습입니다.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 최소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아이들이 게임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어른들이 그쪽 입장에서 한 번만 좀 살펴보고, 그래서 학교를 게임하는 것만큼 재밌는 곳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애들만 자꾸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안돼 여러분 말리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말려요. 어쨌든 그것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수능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여러분 영어는 학원도 그대로 유지하고 선생님도 그대로 유지하고 학교 교과목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업 시간도 유지하되 수능 과목에서만 뺍시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 고용 안정 그대로 유지하고 학원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과목에서만 빼서 영어를 진짜 남의 나라 말을 재밌게 배우듯이 노래하듯이.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 안 치는 건 다 재밌습니다. 안 그래요? 시험 안 치는 건 다 재밌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치되 수능에서만 빼고 그 자리에 게임을 넣자 이 말. 그리고 저 40 넘어서부터 영어 배웠는데도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왼손에 달러와 카드를 들고 오른손으로 찍으면 줍니다. 그러면 되지. 그 뭐 더 이상 그게 필요할 거 있습니까? 물건 사가면 땡큐. 영어 2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 수 있어요.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끝이지. 그 뭐 길게 할 거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영어를 더 잘하고 싶으면 배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영어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놓고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20대 30대 40대 싹 다 도망갑니다. 제가 관찰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제가 광화문에서 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30대 40대 그렇게 영어 수능 치고 토익 치고 토플 쳐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외국인 와서 Where is 광화문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유창하게 하면서 도망갑니다. 안 웃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어 중요한 거 인정하는데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영어 배우고 이러면서 재밌으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화문 나가보세요. 여러분 영어 안 배우신 아까 말했던 우리 저학력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70대 80대 외국인 와서 길 물어보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이제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걸어가세요. 그리고 계속 외국인한테 물어요. 너는 우리말을 못해? 광화문 가자며 밥은 먹었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괜찮아 말해봐 괜찮아. 외국인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게 어느 쪽이 더 소통에 가까운 영어입니까?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입국할 때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전부 다 미국에 입국할 때 전부 다 여권 들고 어머야 미국에 전부 다 여기 입국할 때 전부 다 여권 들고 전부 다 내 돈 내고 미국 안 오고 전부 다 죄 지은 사람처럼 써 있어요. 혹시 잡혀갈까봐 입국심 차장에서 그렇게 영어 잘한다 그래 놓고 그 앞에 서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권을 수갑 차듯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기 안 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부 다 물어보면 이제 옆에 가서 들어보면 전부 다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투어 뭐 하고 왔냐 물어보면 전부 다 관광 왔다 그러고 투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권 보여주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웃을 거예요. 여권 보여주고 입국심사관한테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안 잡혀가려고. 근데요 제가요 우리 그 70대 80대 되신 어머님 아버님들 단체로 입국하시는 거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기죽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여권 딱 주고 아무 말도 숨도 안 하세요. 어차피 영어 하실 생각이 없거든. 여권 딱 주고 다 우리말로 하십니다. 뭐요? 여행 왔다고요? 내 친구들 저쪽 줄에서 지금 다 나갔어요. 어디 가나 일처리 늦은 사람이 있어. 하여튼 신경 쓰여 죽겠네 정말. 내 늦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그래서 결국 도장 찍고 나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통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말을 아무리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아무리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영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오시는 바람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앉아보세요. 일단 내가 다 알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아이고 참네. 여사님 오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앉으세요. 가만있어 봐라.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요약을 할 수 있지. 이런 데서 사회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쪽까지 안 들렸죠? 제 목소리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웃는 것부터 처음 보신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따라오시기가 힘들 건데 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영화 중간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지금 주인공이 뭘 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여사님 혹시 고학력자십니까? 그냥 대충 그런 얘기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따라오시면 돼요. 여사님 혹시 영어 잘하십니까? 네네, 대충 그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옆에 있는 분들이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 주민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전부 다 가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영어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우리나라 정서를 다 통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어떻게 통역할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랜드 머더 본 스프라는데 그것도 그걸 3일 동안 보았다는데 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거를 못한다고요. 엄마 손 칼국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손만 해도 무서운데 칼이라는데 그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그러니 그런 걸 인정하고 함께 화합하고 살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정도는 그대로 배우되 수능에서만 빼주고 아이들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게임을 아이들이 그만두게 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을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수능을 치는 순간 아이들은 그걸 그만두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당장 내년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당장 게임을 수능 과목에 넣어서 국영수가 아니고 국계수로 만듭시다. 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게임 학원에 보내고 밤에 10시 반까지 있게 하고 방문 탁 열고 들어가서 아이한테 어서 마우스 위에 손 올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옆집에 영철이 어제 8시간 동안 게임하다가 쓰러졌다는데 넌 그 얘기를 듣고 뭐 느끼는 게 없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초고속 인터넷 깔아줬지, 모니터 초대형 사줬지, 마우스 불 들어오는 거 사줬지. 어서 저 아이템을 획득하라고? 누굴 닮았어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지 몰라? 그러면 애가 애원할 거예요. 엄마 영어를 너무 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루에 30분 이상 영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취미로 하라고. 취미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수학하는 시간을 1시간만 늘려줘. 안 돼! 삼각형의 높이를 뭐하러 구해? 그린 사람 보고 구하라 그래? 피타고라스가 다 해놓은 정리를 네가 왜 해?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어서 마우스 위에 손 올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숨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영어가 늘어있을 거고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숨어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Hey, how are you? 엄마 온다. 영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의 이유를 한번 봐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자. 네. 그래서 이런 저의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제로이겠지만 유머는, 웃음은 0%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혁명은 늘 0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냥 아이들 편들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 나온 김에 아이들 얘기했으니 이제 또 위치를 격상시켜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하는 분들의 위치를 격상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일부 몰직한 사람 중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미칩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대화하는 여자가 밥솥입니다. 취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화를 제일 많이 얼마나 다정한데요. 그리고 집안일은 마법에 가깝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하면 표시가 안 나고 안 하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벌써 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됐어요. 이래놓고 내 내려가고 가수들 올라오고 가지고 다 뭐 모를 줄 알아요? 네, 전부 다 아시가 나왔어! 이러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중에 하려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얘기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얘기 있습니까? 없을걸요? 오늘 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웃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말고 그냥 지금 오늘 아마 가수분들이 우리 공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노래는 기억이 나도 김재동이 나와서 억수로 웃기는 웃었는데 뭘 들었지? 뭐를 수능을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이거 기억밖에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세상에 안 그래도 배워야 될 거 많고 안 그래도 신경 써야 될 거 많은데 저하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1시간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웃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진짜로 좋은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웃기는 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직업은 뭐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직업은 싸우게 만드는 직업도 있고요. 어떤 직업은 평생을 사람들을 갈라치는 직업도 있고요. 어떤 직업은 평생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만 쓰는 일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 직업은 다행히도 여러분들을 웃기는 일이라서 너무 가끔 외로울 때는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그 시간만큼의 뭐랄까요, 보상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보죠. 이 지금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 번 딱 웃기면요, 여기 하얗습니다. 다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보죠. 거기서 한 번 더 웃기면 까매요.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웃기면 꽃이 핍니다. 옆 사람 때리면서 웃거든. 저는 그걸 다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기는 직업이어서 되게 좋고요. 예전부터도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뭐 나무 위에 또 밑에도 전부 다 오셔서 이렇게 반겨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아마 그 대통령님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여사님이 이 뒤에 영어 얘기를 이게 중간부터 못 따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통화를 해가지고 다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해를 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하기에. 그래서 여사님 지금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나보고 고학력이라고 물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중에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혼자만 못 듣고 다 웃는데. 아이고. 자, 그래서 웃기는 직업이어서 좋고요. 그냥 여러분 딱 1분만 하고 이제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 말 딱 믿으시고요.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웃으면서 살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좋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제 말 딱 믿으시고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끼일 때 아이고 좀 편하게 각자 좀 지옥이 따로 있나 여기가 지옥이지 아유 진짜 이럴 때 화내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딱 3번만 웃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웃었는데 뭐 그냥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어요. 그걸 그 버스에서 마음 독하게 먹고 일주일만 하세요.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별겁니까? 그런 게 별거지.
앉아가고 싶을 때 간단해요.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면 돼요.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 버스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앉아가고 싶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웃으세요. 일어나서 나가시게 돼 있어요. 거기 앉아가면 돼요. 누워가고 싶다? 양쪽 보고 웃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요즘 너무 관심이 없어서 관심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합니다.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엄마가 학교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웃고 방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문 잠그고 나오지 마세요. 밖에서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웃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전에는 계단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뛰어 올라갔거든요. 바로?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 김재동 나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마시고요. 자, 이제 실컷 다 웃으셨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몸 풀어놓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부터 가수분들 공연하실 거니까 진짜로 재밌게 잘 보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하고 이모님들 따뜻한 밥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손님들 다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